그러면 하여튼 회계장부에서 네. 오늘은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용어가 어렵습니다. 안 들어본 용어라 내용은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타임오프제와 체크오프제. 예.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거고 네. 체크오프제는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일괄로 공제해서 노동조합한테 갖다 바치는 제도예요. 예. 이걸 왜 자주 얘기하냐? 계속 들어야 아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타임오프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 국민 여러분, 공무원, 네. 공기업이 저렇게 근로시간 면제,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나와 있는 조항이에요. 예.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네. 제24조에 보면 근로시간 면제라고 딱 돼 있고 구노동관계법에는 노조 전임자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네. 노조가 자꾸 회사로부터 봉급받는 것이 스스로 쪽팔리는 줄 아니까 예. 이름을 근로시간 면제로 싹 바꾼 거예요. 노란봉투법처럼. 그게 노조 전임자가 원래 정확한 용어고 예. 타임오프니 근로시간 면제는 이것은 국민들이 착 봐서 잘 모르게 착시 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한 네이밍이다. 아, 그런 네이밍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국민을 예. 속이고 싶어서 네. 마치 이것은 노동조합 일을 하는 사람한테 회사에서 봉급 주는 제도. 네. 이것이 타임오프 제도 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예요. 네. 근데 이것을 싹 이름을 바꿔. 이게 이 국민을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네. 자기 쪽팔림을 면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은 봉급받잖아요. 공기업도 상당 부분이 네.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들의 봉급을 받습니다. 네. 근데 공무원 노조, 전공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경우 LH라든가 뭐 한전이라든가 많이 있죠. 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노조 전임자라 그래서 노동조합 일만 하는데 네. 그 노동조합 활동만 하는 사람의 봉급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면은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이죠. 이거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타임오프 제도 이거 안 된다. 네. 왜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 활동하는 전임자한테 봉급을 주느냐. 그다음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데도 보면은 상급단체 파견한 전임자 임금까지 다 주고 뭐까지 주는지 알아요? 회사에서 큰도 주는 자동차도 줍니다. 미끈한 세단도 주고 사무실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국민이 호구입니까?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의 봉급을 국민의 세금으로 줘야 되는 제도가 바로 타임오프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는 네. 타임오프 제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매급시 네. 노조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노조잖아요. 그럼요. 예. 1997년 네.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민주노총이 그때 전노협이었어요. 제가 전노협 초대 사무차장을 했지만 전노협 시절에 민주노총을 1995년에 합법화했고 합법화의 조건으로 예. 인자 전임자 임금 지급은 구시대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합쳐서 복수노조 다시 얘기하면은 민주노총을 합법화시키는 조건으로 예. 노조 전임자는 주지 맙시다 이렇게 법을 다 개정했죠. 예. 다 합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젠가 슬그머니 그러니까 이것을 네. 그래 합의해놓고 예예. 이 사람들이 내가 쪽팔리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지키고 예. 슬며시를 유예를 계속 시켜. 2010년까지 유예를 시켰어요. 예. 장장 13년을 네. 노동운동가로서 이거 쪽팔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정부가 이거 더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그 같이 협상을 한 사람이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걸- 노동부? 예. 거기에서 관리를 잘했어야지. 그렇죠. 웃기는 짜장면들이에요. 하여튼 13년 동안 그걸 이것을 유예를 하다가 거죠. 예. 2010년도에 겨우 시행하려고 하니까 네. 뭐냐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선거 때마다 이걸 얘기해요. 우리는 표가 뭐냐면 민주노총 120만, 한국노총 120만 합치면 어마어마한 거니까 예. 우리한테 니네들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어 이렇게 정치인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만 원씩 주는 거 정치 헌금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막 보내줘요. 그렇죠.
너희들의 정치 자금은 우리가 주노라. 이렇게 멍청한 국회의원들이 포섭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쭉 가다가 2022년도에 대선 때 사라진 게 슬그머니 공약으로 부활을 했어요. 네. 부활을 했지만 현행법에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저것이 근로시간 면제를 반드시 줘라. 예. 반드시란 주장은 없고 단체 협약에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잘못된 구시대적인 유물이냐? 네.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금과 옥조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ILO 규정입니다. 예. ILO가 여러분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국제 노동기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노동기구의 뭐냐면 규정에 위반하면 안 된다고 맨날 주장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국제 노동기구 ILO 협약 98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네.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다만 단서 조항에 뭐 네. 이러이러한 경우는 아니다 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노동운동은 조합원이 주는 조합비에서 봉급을 줘야지. 노조 일하니까 예. 회사나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주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그래서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살리고 가오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부여받는 봉급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노조 전임자한테 봉급을 주는 게 맞지. 예. 공무원이나 공기업처럼 국가에서 주거나 회사가 주면은 어디 노조라고 일컬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반 근로자분들은 뭐 초과수당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럽니까? 예, 노조에서 주는 것보다 네. 더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네. 평균임금으로 받는 건데 네네. 평균임금 중에 자기 동기가 내가 직접 경험했어요. 지하철로 같은 데서 네. 자기 동기 중에 가장 먼저 승진화가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의 기준에서 받아요. 이게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게 노조가 네.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급여 막 인상시키잖아요. 세비. 네. 노조가 바보가 아니에요. 전임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네. ILO 규정에도 위반하고 네. 노동조합의 논리에도 위반합니다. 핵심적인 게 노조는 자주적인 노조인데 자주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역사적인 사실. 예. 1997년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다 합의한 사항을 네. 슬그머니 부활시킨 것은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조합 종사자로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부도덕한 겁니다. 그래서 노조 전임자, 즉 타임오프 제도는 구시대 유물이므로 이것은 철폐되어야 마땅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그래 맞고 97년에 노사 합의에 대해서도 맞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서도 맞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노조 활동가한테 봉급 주는 이런 불공정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 즉 노조 전임자에게 봉급을 주는 제도는 없어져야 맞다. 그것은 노조 개혁의 첫 번째 단추. 그리고 이 세금으로 저런 걸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은 세금에 이 금리도 높아지고 해서 등골이 휘고 있거든요. 저로 필요 없는 돈은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대 노총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본인들 자주적인 노조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훼손하지 말라,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자주적인 노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자주성을 논하는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노조 일만 전담하는 사람은 네. 노조에서 조합비를 받은 게 저 사람들 봉급 주려고 노조 조합비를 받는 거예요. 네. 공무원 같은데 국가가 왜 줍니까? 국민이 호구입니까? 아니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타임오프 제도 이것은 국제 ILO 협약 위반이고 노사정 합의 위반이고 세금을 잘못 쓰는 세금 낭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함으로 이건 없어져야 될 제도다. 노동개혁의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또 한 가지 강조하는 이 체크오프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양대 노총이 지금 조합비를 어떻게 걷고 있죠, 총장님? 양대 노총은 이렇게 네. 보는 거니까 노동조합에서 네. 우리 저 교회 다니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 예. 국민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각기가 CMS 내는데 교회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본인이 직접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크오프 제도는 뭐냐? 회사에 다니는 이 종업원들 그것을 노조에서 명단을 주면은 예. 띄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은행이나 네. 철도노조 이게 전국에 같은 퍼져 있잖아요. 네네. 이것은 조합비를 받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누가 해요? 회사에서 봉급날 일괄적으로 걷어가지고 노동조합에 딱 갖다 바치는 제도, 이것을 체크오프 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단체협약에서 조합비를 사용자에 하러운 공제에서 노동조합한테 갖다 바치는데도 그러니까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바치는 조공제도예요. 조공. 이 그러면은 뭐 사대보험이나 세금도 아닌데 내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회사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말이 나는 안 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합원은 예.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뿐이지 그렇죠. 내 봉급에서 마음대로 뛰라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없죠. 그냥 근데 왜 억지로 그것을- 가져가는 거죠. 예, 예, 예.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본인들이 뛰어도 본인들이 내면 되잖아요. 예. 왜 제3자가 남의 봉급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옛날에 그 적십자협에 그런 거 공제했다가 다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무슨 권한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국민노조에서 문제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체크오프 제도는 쉽게 얘기해서 또 이것도 예. 이름을 네이밍을 예. 요 상하게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죠? 이게 이 조합비 일괄 공제 제도인데 예. 이것을 또 체크오프 제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도대체 체크오프 제도 그것이 먹는 거냐?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너무 생소한 단어죠. 예. 잘 그래서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 번 얘기해요. 네. 체크오프 제도 조합비 일괄 공제 제도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일괄 공제라는 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받는 봉급은 내 재산인데 누가 이것을 함부로 뛰어가면은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자주적인 노조면은 조합비 정도는 스스로 걷어야 아니 되는 게 맞는 교회에 거죠. 11조 네. 내는데 자기가 알아서 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수입해서 교회에서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뽑아가면은 그게 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노조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그러면 안 두 됩니다. 번째. 네. 우리나라 노조가 양대 노조 합쳐서 240만 명이라 그래요. 예. 숫자가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조합원이 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 조합원이 뭐 100만 명? 그 정도 되는 거죠. 둘이 합쳐서 180만 명이에요. 예. 양대는 총 240만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돈 내는 큰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노동조합이 급성장한 것은 우리 자유통일당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분들이 민주화 투쟁이나 산업화를 열심히 해서 그 혜택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은 회사에 가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민주노총 같은 데 가면은 주장이 하나가 1번이 한미동맹 해체고 예. 2번 주장이 뭔지 알아요? 재벌 해체예요. 재벌 해체. 아니 네. 그렇게 재벌 해체를 주장하면서 예. 투쟁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회사에 기대 가지고 조합비를 일괄 공제 받는 것은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예. 자기들이 그렇게 악의 축인 재벌을 해체하자고 해놓고 왜 거기에 기대입니까? 거기에 기대서 일괄 공제 받는 것 네. 이거 정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총장님 이 양대 노총이 240만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비가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노조의 그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겠다.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예. 그래서 이런 요인은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본류는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힘없는 노동자의 계급 투쟁의 마르크스 논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마르크스가 옛날 얘기했던 계급 투쟁의 논리가 예. 인간 사회에서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동조합 240만이면은 재벌회체 주장할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이 조합비를 걷어야지 왜 체크오프 제도를 계속 시행합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그게 네. 예가 하나 있어요. 예. 과거에 정교조가 네. 법의 노조라 그래서 합법화가 아니었어요. 그때 네. 어떤 대통령 시절이었죠?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나요? 딱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있었는데 예. 그때 정교조는 조합비를 어떻게 걷었겠어요? 어떻게 걷었나요? 일일이 CMS로 걷었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예, 해야 맞는 예, 거예요. 예. 다 거둘 수 있어요. 네. 근데 합법화 된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다 띄워줘요. 아, 근데 정교조는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잖아요. 성과급. 그거는 이제 예. 난중 얘기하고 공무원도 있고 네. 공기업도 있고 다 있는데 예, 예. 하여튼 저 정교조가 법의 노조 시대에 체크오프 제도 안 하고 네. 그 쉽게 해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조합비 일괄 공제를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걷었어요. 예. 다시 얘기하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 회사한테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금과 옥조인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합비를 걷어야지 네. 기업이 일괄 공제해 주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노동조합이 상생하고 노사가 함께해서 나라를 잘 발전시키고 모두가 상생하자 이러면은 해줘도 되지요. 예. 그렇지만 현재 양대 노총은 어떻게 해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당선되다마다 일성이 뭐였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맞짱 뜨고? 뜰 자신이 있다. 예. 자본가와 가열차게 투쟁하겠다. 이것이 딱 그 사람 일성이에요. 예. 윤석열과 맞짱 뜨고 네. 뭐 자본가와 투쟁하겠다. 아니 그렇게 투쟁성 좋으면은 예. 그 조합비 일괄 공제 받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전임자 임금 조합비로 가져가세요.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일성이 뭐예요? 윤석열 타도예요. 그래서 계급 투쟁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얘기하면서 일괄 공제, 체크오프 제도라든가 이 타임오프 제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입니다. 그것은 예. 정말로 창피한 거예요. 자기 이익은 슥 쥐고 계속 입으로 발린 소리 뭐 약자를 위해서 싸운다 뭐 노동자는 뭐 서럽다 뭐 이런 주장을 신파적으로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이것은 거죠.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일부 정치인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노동자는 약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양대 노총이 240만이라고 해서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 몇 명입니까? 5천만인데 이 240만 명에 대해 눈치를 보고 할 그럼요.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월급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이한솔 사회자 네. 대단해요. 아니 그 우리는 뭐 근로자 아닙니까? 저희들 대부분이 국민들 대부분 근로자인데요. 그래서 네. 노동 개혁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토대, 이렇게 돈의 어떤 수입 이것을 뭐냐면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서라도 노동 개혁이 필요한데 그 가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타임오프제와 체크오프제는 전면 폐지. 철회돼야 된다. 예. 폐지돼야 된다. 이 임단협에서 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크오프제는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네. 다시 얘기하면은 정부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회계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거 제출 안 해주는 노조는 뭘 하면 되겠어요? 공개. 아니죠. 체크오프 제도를 예. 안 해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전임자 타임오프 제도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을 목을 조이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하는 건지. 노동부 같은 데도 보면은 이게 그 신발 신고 발바닥 간지럽다고 긁는 이러한 이렇게 정책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으로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의 1번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립해야 되고 그 네.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째 조건 타임오프제 없애야 됩니다. 예. 없애야 된 이유는 97년도에 노사장합으로 이미 합의한 사항이었고 두 번째
공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처럼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것은 정의의 공정에 위배되고, 세 번째, ILO 98조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타임오프 제도는 전 근대적인 산물이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두 번째, 체크오프 제도. 이것은 계급 투쟁의 논리로 무장된 양대 노총은 스스로 240만 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뭐 재벌 회체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괄공제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수치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런 노동부는 명심하세요. 내라 그래서 안 내면은 예. 회계 투명성이 없는 데는 뭘 해야 되겠어요? 체크오프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안 해주면 돼요. 타임오프제 예. 안 해주면요 네. 와서 빌 거예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리 긁는 식으로 네. 하니까 노동 개혁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답답합니다, 이정식 장관님. 그래서 저는 노조 편이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서는 예. 자주성 지켜야죠. 그럼요. 예.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예. 노조 활동 전임자 급여를 받거나 조합비 일괄 공제를 받는 이런 쪽팔리는 제도 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없습니다. 예. 그것을 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외치는 건 사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합니다. 네. 이것이 노동개혁의 가장 지표다. 네. 첫 그래서 걸음이죠.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님 네. 체크오프제와 타임오프제에 대한 올바른 조사와 대책이면은 노동개혁의 최소한 70% 됩니다. 나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 타임오프와 체크오프 제도를 정확하게 시행하면 노동개혁은 70% 해결된다. 그렇습니다. 제 말이 그리고 맞습니다. 총장님께서 이 그 체크오프제와 타임오프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여수 야대 상황에서 입법으로 인해서 노동개혁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사항이 아닌 시행령 이런 제도들로 건드려서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 더 빠르게. 그렇죠. 예. 체크오프 제도는 네. 민주당 필요 없어요. 왜냐? 저건 법사항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안 하면 네.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법을 만든 것은 이제 우리 자유마을 동지들이 열심히 하셔서 예. 200석 만들면 그거 없애버리면 네. 되는데 네. 체크오프 제도는 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용자나 전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쉬운 얘기를 놓고 예. 자꾸 그냥 우리 어렵고 오래가는 노동관계 당국, 고용노동부는 딴 얘기하고 자빠져 있으면 이게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이 저기 똑똑하게 있잖아요. 예, 잘 황금호장님. 정파를 해주셔야 강제 됩니다. 징수네요. 노조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예. 줄 몰랐어요. 모르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알려주셔야 강제 됩니다. 징수 예. 맞습니다. 황금호장님. 예,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